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 학기에 저희가 팀러닝 진행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랬었죠. 네, 참 올해는 난항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번 팀러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또 의제도 던지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요거 이제 강연처럼 또 사전 녹화 영상처럼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고자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을 했지만 2020년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어떤 일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회고를 해보면 위험한 장소라든가 나아가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가령 확진자가 이동해간 동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초기 코로나 상황이 대구 같은 상황이라거나 또 어떤 장소나 지역에 대한 그쪽이 이제 위험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동이나 회동이 제한되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관련해서 위험한 지역이나 위험한 업태가 있는 곳이랄까요?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요청을 받는다거나, 제 기억에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입도하는 사람들을 좀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한때 조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국가별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또 우리나라에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확진자 동선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갑자기, 이렇게 나의 정보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놀랍게도 모두에게 이제 알려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종종, 이렇게까지 내 정보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워질 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되게 재미있게도 또 마스크 대란 같은 것도 있었죠. 초반에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리였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제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가격이 한동안 오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KF94랑 그런 마스크 아니면은 뭔가 막아주지 못한다는 어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스크 가격도 올랐었던 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친 가장 큰 어떤 충격이랄까요? 매우 필요한 물건이 되었는데, 마스크라는 게 그거를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아예 사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초반에 있었죠. 그나마 이제 요일별로 양을 한정을 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와 마스크 덕분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던 어떤 시스템들이 갑자기 위기를 맞는 듯한 그런 인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마스크 대란과 관련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또 갑자기 그래서 마스크 생산한다고 모두 밤새고 그랬던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올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재료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공장이 멈춘다든가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런 걸 다루는 입장에서는 빨리 물품을 수급해서 수업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제작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행기도 안 뜨고 공장도 멈춰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맞습니다. 공장 자체가 이제 멈추거나 하는 일들도 국내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저희 같은 경우도 빨리 이 부품을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응당
이전에는 구입을 할 수 있었거나 언제쯤 내 손에 들어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모두가 거의 이제 생산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활동, 관련된 활동 등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쭉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소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그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 안전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생산에도 차질이 오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종교 집단 이슈도 있었죠. 특히 이제 8월에 그 종교 집단 이슈는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주장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깨져 나간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 혹은 국민이 모여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모습을 국민이 목격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즉 개인의 자율적인 혹은 자유로운 선택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전에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도 의심하거나 회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거기다 뭐 덧대자면은 또 이제 클럽이랄까요? 예. 유흥 문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 중에 하나였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막 퍼져 나갈 때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즐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젊은 층이라든가 뭐 클럽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층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척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행태들이 비사회적이거나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너무 자신들만의 유희나 쾌를 위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 외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들려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염되는 이슈도 있었죠, 사실.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직업의 귀천이 뭐가 있냐, 뭐 그런 얘기도 종종 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직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콜센터나 집화장 등에서도 감염자, 집단 감염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제 노동 형태,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떠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도 집단 감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어떤 사측의 대책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려를 하셨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그런지 뭐랄까요. 실제로 이제 집단 간의 대립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약간 주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것인가, 또는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약간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위협 아닌 위협 같은 것도 좀 받았던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콜센터나 집화장의 문제나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또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확실히 문제 상황으로 오고, 그들의 이제 근무 환경이나 형태 자체가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뭔가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이제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격차를 또 드러내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통은 어떻게 이제 분담해야 되느냐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드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선생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 뭐 재난에 준하는 혹은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거나 누구는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을 그러한 어떤 편중이나 격차나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네. 늘 다시 살피고 살펴서 그렇죠.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 같은 거를 전 국민한테 주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차에 걸쳐서 준다, 뭐 그다음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다,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누가 먼저 받느냐,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 국가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 되게 고맙고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를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긴 했는데 실제로 전 좀 잘 썼어요. 예. 뭐, 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로 고통 분담인가? 아니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금 이제 얼마만큼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단계를 계속 하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다,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엔 없었던 0.5단계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막 쓰고 있죠. 플러스 알파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은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사회적 스트레스는, 이거 어떻게 이제 풀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게 당분간의 상황이랄까요? 어떻게 하면 보다 지속 가능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소비 쿠폰을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국민 혹은 필요한 상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만약 이 상황이 1년, 2년 그렇게 간다면 여전히 그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이라거나 이건 좀 거창하죠. 새로운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디지털 격차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아주 크게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놀라웠던 것 중에 어떤 친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줌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화상 수업을 듣는데 어떤 친구는 핸드폰으로 듣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노트북으로 듣고 있고 뭐 다양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좀 디바이스가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접속을 못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오래 걸린다든지 뭔가 그리고 또 게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반 사항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집에 인터넷이 없는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학교에서 듣기 때문에 모두 공평한 공간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 공간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 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은 또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학생들을 만나시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디지털 저작 툴을 주로 수업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학생들 중에는 특히 이제 신입생들 중에는 자기의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그러니까 좀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그 등록금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을 해서 어떤 컴퓨터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줬는데 왜 올해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학생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나가는 글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교수님들은 모든 학생이 다 자기 방을 갖고 있는 줄 아나 보다라고 푸념 섞인 글을 저도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도, 개인만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가졌다는 어떤 전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잡은 기준이 과연 옳은 기준이었는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과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런 사태의 궁극에는 불안한 일상이라는 것도 또 이제 같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선생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학기에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팀러닝을 들었었는데 예. 동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 막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수업이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뭔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걸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전까지 살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이랄까요? 그러니까 노멀한 삶이라는 게 완전히 좀 그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20명이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이제 보고, 또 게다가 이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방역복도 입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불안한 일상이고, 이제 이게 감염 우려, 그리고 선생님이나 저는 아직 걸려보지 않았고 걸리고 싶지도 않지만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두려운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유증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누가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목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경제활동 자체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감염 우려 같은 게 되게 이제 두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확실히 좀 불확실한 미래이긴 하지만, 이 사태가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요즘은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느 편에서는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즉, 어떤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혹은 빠른 치유가 되도록, 혹은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이전과 같은 시스템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전개된 상황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게 코로나를 없앨 수 있다, 없다, 감염이 안 될 수 있다,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붕괴되고 고쳐지고 다시 다듬어가는 시스템이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기대인가? 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소위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수정 보완주의냐, 아니면은
급진적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포스트 휴먼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간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우리 일상의 형태, 그런 것들을 빨리 전개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양극단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신체를 더 증강시키는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러한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솔루션들이 어떨 때는 서로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얘기했던 어떤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감염병이라는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 앞에서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혹은 디지털로의 전환, 대전환이라는 이슈, 그리고 우리가 전통으로서 소중히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동시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그러한 논의들이 아직 나오고만 있을 뿐 수렴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어떤 일상의 불안함이랄까요? 네.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지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시사점이나 교훈이랄까요? 그런 걸 보자면 어떤 거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팀러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교육을 할 때는 상당히 만나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협업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모여서 하고 팀끼리 학습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스템과 시스템의 거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삶 전체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적, 정치적, 뭐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끼쳤죠. 특히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보자면 예전엔 당연히 미술관에 가서 보는 것이 그 아주 만연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상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랄까요, 그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도 뭐 극장에 앉아서 그 시간에 시간 예술을 맞춰서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일들이 깨져나간 것 같고, 특히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영화관에서 감염된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올해 영화관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못 간 거죠. 네.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하는 이제 쓰시는 방법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공연 자체를 온라인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중계하듯이 뭐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디어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방송이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통신 기술 자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아주 실시간으로 뭔가 그 격차를 줄이면서 완전히 이제 잘 만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든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본 취지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거리두기였겠습니다만, 의도하지 않게 다양한 관계들이나 우리를 연결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끊어진 관계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들, 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들은 어떻게든지 끊어진 시스템들 혹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시스템들을 재정의하고 굴러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뉴노멀 시대라는 게 무엇이냐를 이제 좀 더 그 정의하면서, 약간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이죠. 예. 재난 상황이고, 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어떤 시대 공부는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몸을 물리적으로 증강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런 식으로 증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이전의 인간하고 같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공연 같은 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혹은 개척한 새로운 영역들은 없던 것으로 그냥 임시 활동으로 놔둬야 하는가. 이미 사라지는 시장 그리고 지형이 변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광장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마치 피난통에서 임시살이를 했던 것처럼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가. 갈 때 모종이 무엇인가를 함께 갖고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단지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들을 새로 경험하고 배우고 또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는 또 갖고 돌아가서 융합을 해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새로운 돌아감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그 이 뉴 노멀 시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끊어진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산적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멀리 이제 뭐랄까 다시 돌아간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좀 정리 멘트를 하시자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바랄까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좀 비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의 상황은 기존의 시스템을 돌리던 온갖 벨트들, 연결고리들이 여러 부분 끊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엉켜 있고 시스템들이 서로 굉장히 의존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끊어진 고리들을 연결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리들을 연결을 하는 방식이 과거의 그 끊어진 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려는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그 비대면 공연에서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끊어진 고리 중에서 어떤 고리들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이을 것인가.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끊어진 고리들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 시스템, 우리 삶의 시스템 이 고리들을 어떤 고리와 어떤 고리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고리 또 있지 않을까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팀러닝 자체도 그 사실 되게 많은 실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팀러닝의 가치를 그 보유한 채 실제로 이제 어떤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방법,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는 건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교육 효과, 이제 교육 환경 자체가 교육 환경 효과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비대면 상황에서 팀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이 코로나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음 어떤 팀러닝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저희가 사이트에 가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뭐랄까요, 그 비대면 방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VR 기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보급이 되다 보니까 파이어폭스라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만들었던 그 모질라 재단에서 그 모질라 허브라는 그 웹브라우저 기반의 어떤 그 뭐랄까요, VR 채팅룸, 어쩌면 이제 모임 공간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노트북에서도 되고 게임처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흥미로워서 뭐 선생님한테도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서 뭐 이렇게 좀 공간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여기가 모질라 허브입니다. 예. 굉장한 곳이군요. 저 따라서 이렇게 쓱 오시면 제가 이제 약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슬래시 플라이 모드를 하시면 선생님 멋있게 날아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네, 슬래시 플라이입니다. 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데요. 예. 네, 저쪽에 제가 그 이번에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조현 씨께서 이제 튜토리얼을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전광판에다 이제 심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 정도 보면서 좀 그 공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저쪽에 가보시면 저기 그 전광판 옆에 기술 워크숍 2, 3 뭐 이렇게 쭉 있죠. 이제 선생님께서 저기 좀 전반적으로 요거 그 강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녹화 강의를 저기다가 올려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약간 이 모질라 허브의 특성 자체가 좀 그 재미있는 게 사운드가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사운드가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을 끌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샌드투룸이라는 그 채팅창에다가 그 이제 슬래시를 누르면,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뜹니다. 지금 저희 이제 플라이 모드로 이제 날아다니기도 있긴 한데, 뭐 그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을 때 음성이 잘 들리고 덜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어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만드는 모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파이어폭스 재단에서 그 모질라 허브 만든 걸 보면서 조금 모임 공간으로서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접속해서 하기에는 좀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쓱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폴리곤 같은 거 이제 그 3D 모델링 한 거를 좀 불러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과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당구대를 한번 네, 당구대 근처로 와주시겠습니까? 예. 당구대 밑에 계시는군요. 예, 당구대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흥미롭긴 하죠. 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확실히 웹엑스를 쓰면서 사실, 뭐랄까요. 해소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한 화면에 있다 보니까 다 평평한 게 매개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발표를 할 때는 물론 이렇게 발언할 때는 어떤 표시 이렇게 테두리가 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제 발표자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싶기도 하고
심적으로는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활동을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웹엑스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다가가기도 하고 좀 더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가상신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치로 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뭐 이제 뭐 머드 게임이나 아니면 MMORPG나 뭐 그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할 테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조작도 그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모질라 허브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사용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생각보다 사용도 조금 타는 것 같고 램 스트레스도 좀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런 게임적인 요소와 그 이제 소통에서 어느 정도의 가상 신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 업무에 쓰던 줌이나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보다는 다른 어떤 그 관계랄까요? 표현이라든가 반응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완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웹엑스나 줌 같은 화상회의 도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떤 PC의 성능 뿐만 아니라 마이크나 요 화상 카메라의 성능, 뭐 네트워크의 성능 등등의 요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말하는데 너무 마이크가 울린다든가 왱왱거린다든가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소리를 줄이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매체적인 요소가 학생의 어떤 활동, 학습 활동에 더 씌워주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게 줌 같은 경우는 너무 도드라져 보였는데 여기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제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간 세컨 라이프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세컨 라이프 해보셨어요? 예전에 열심히 했었고, 저보다는 제 랩에 있던 다른 후배가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사교적인 용도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근데 그것도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 10년이 훨씬 더 된 일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세컨 라이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네. 가능성과 활동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관련된 기술들이 이런 그 뉴노멀 시대에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일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질라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것과 유사하죠.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호라이즌을 전 직접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호라이즌을 사용해 보려고 계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리적인 세계랑은 동일하게 좀 이런 뭐랄까요, 그 소통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아무리 이런 가상 세계,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라고 해도
무엇인가는 다를 텐데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아마 남은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가상세계 만세라고 할 수만도 없고요. 예. 분명히 현실에서 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상세계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어떨 때 가상세계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현실 세계에서 만나야 되는지 등등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저쪽에 저희가 모임 공간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 한번 저쪽으로 쓱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기 호두과자 같이 생긴 곳인데요. 한번 예, 가보실까요? 보입니다. 선생님, 여기가 저희가 만든 모임 공간인데요. 예. 예, 이게 제가 호두과자 같이 생겼는데 위에 뭐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한번 뭐 들어가 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선생님. 예. 이런 공간이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뭐랄까요. 약간 좀 코지한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모닥불도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소파도 이제 이런 뭐랄까요. 쿠션 같은 것도 놓고 좀 그래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공간이 좀 팀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조금 약간 떨어뜨려 놔서 요 안에서 세네 명 모여서 얘기하면 딴 데로 세워나가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좀 질문을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가상 세계에서는 약간 소통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잘려나간 경험이라고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친화력이나 친분이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뭐 이렇게 쌓을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모티콘 잘 안 쓰시죠? 예. 거의 안 씁니다. 저도 뭐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여기 이제 뭐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눌러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유령이 하트라니. 예.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뭔가 친분이나 신뢰를 구축하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용하다 보면 여기 나름의 어떤 새로운 양식이랄까요? 네. 규칙들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도 아직 예측할 수 없고 경험이 그렇죠. 상황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 팬이 엄청 도네요. 역시 이게 힘들긴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확실히 가상 공간이라고 했을 때, 약간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장이나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소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가상 공간이 가지는 가치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이 팀 러닝을 참가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한예종이라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직접 판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서 만나느니 차라리 과실에서 만난다든가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실험을 같이 우리 모두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가상의 협업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협업을 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서는 협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지 등도 아마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서 시장까지 정말 누군가가 여기에 무엇인가 가판대 올려놓고 파는 모습까지 보면은 더 흥미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로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많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러닝이라고 해서 뭔가 만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가상에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지 협업에 있어서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 가능하다면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저희한테는 의미라고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팀 러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요소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 가상 협업 공간에서 어떤 고리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고리들은 이어지지 않는지 같이 경험해보고 얘기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팀러닝 제목이 Another Future Without Blank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다시 획득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라면은 결국에 저희가 아니면은 팀러닝이니까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강연이 있고 또 기술 워크숍이 있고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데, 프로젝트 활동의 목표는 결국에는 뭔가 어떤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어떤 것, 근데 이제 그게 뭐 상실된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롭게 뭐 만들어질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뭐랄까요,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저요? 저는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죠. 네. 예. 하지만 잘못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코로나 없는 세상이라든가, 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세상, 비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등등을 아마 블랭크에 넣어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 돼요. 네, 그렇게 뭐뭐가 없는 세상이라고 상정을 하고 무엇을 없애도록, 혹은 상실된 것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혹은 추모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이번 팀 러닝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끊어진 고리가 없는, 만약에 지금 저희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여러 고리들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끊어진 고리가 없는, 혹은 어글리 링크가 없는, 링키지가 없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박수를.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다룰 툴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밖에 나가면 저희 이제 사실 전광판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예. 선생님, 이게 사실은 뭐 때문에 준비한 거냐면요. 예. 팀에서 예. 자기들 로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토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PDF 예. 파일로 만들어서 핀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게시를 하게 네. 있단 말씀이시죠? 예, 게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풀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뭐 약간 제가 편법으로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 지금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제 크롬 탭 같은 거를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그 이번에 3D 모델링하고 퓨전 360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 찾았던 거를 이렇게 잠깐 같이 보면은 여기 화면 나온 거 보이십니까? 예, 혹시? 작게 선생님 앞에 뭐가 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갖다가 넣으면 네. 얍 하면 오, 크게 보이죠. 예. 네. 갑자기 없어졌네. 제가 잘못 만진 건. 예.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제 퓨전 뭐 어떤 제품군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퓨전 360 이제 학생 버전 깔기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랑 이제 트라이얼인데 30일 이후에는 사용 불가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전부 다 이제 학생들 대상이고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를 충분히 쓸 수 있어서 퓨전 360 같이 좀 직관적인 그 3D 툴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건 자랑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3D 프린터를 3대나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제작이랄까요? 그 외관 제작에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화면 공유를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나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룰 것 중에 블록 코딩이랑 마이크로비트가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엠블록은 예전에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예.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BBC 재단에서 만든 사실 이제 어린이용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블록 코딩 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저기 잘 붙어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저희 편의성이나 사용성이 좋아서 많은 그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죠. 그래서 영상이 나오나 볼까요? 영상 나오죠? 예, 잘 재생됩니다. Once you're happy with your program, it's time to try it out on your BBC Microbit. It's a simple process. Step 1 is to download 정말로 the program 영국 from the 발음이네요. editor on your computer. In both the main 네, 뭐 이런 식으로 영상도 재생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도 바로바로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뭔가 뭐 얘기를 할 때 그 전광판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그 파일 쉐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그 재미있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라 허브 사용은 우리 그 보조 강사이신 조연 선생님께서 튜토리얼을 열심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은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번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뭐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는 멘트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이런 비대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실험이 지금 팀러닝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의 가상의 신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또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좀 더 지루한 사용성이 아니고 좀 더 재미있는 사용성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또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안에서 또 친분을 어떻게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금 상태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러닝의 그 제목 Another Future Without Blank에서의 그 블랭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마냥 또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어떤 얘기들을 동료들과 얘기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봐야 되는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선생님. 많으셨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퓨터가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팬이 정말.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다음 거는 이제 3D 모델링을 선생님께서 퓨전 360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